이게 정말 선거 방송이야? 완전히 미쳤잖아. 독일 ARD 방송국 편집실에서 마르쿠스가 소리쳤다. 모니터 속 한국의 선거 개표 방송을 본 동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징어 게임의 랩 배틀이라고? 이런 게 민주주의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방송했다가는 당장 해고야. 그들은 웃으며 한국을 조롱했다. 그런데 3시간 후 그 편집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 마르쿠스는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밀러라고 해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20년간 정치 방송을 만들어 온 프로듀서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치를 매우 진지하게 여겨요. 특히 우리 같은 방송인들은 더욱 그렇죠. 선거 방송이라고 하면 차분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검은 정장을 입은 앵커가 진중한 표정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분석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이 더욱 충격적이었나 봐요. 2024년 3월 20일 한국 대선 개표일이었어요. 저희 편집실에서는 아시아 특파원이 보내온 각국 선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매주 하는 루틴 업무였죠. 마르쿠스, 잠깐만. 이거 진짜야? 동료 한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의 모니터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자들이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가 되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득표수가 늘어날 때마다 캐릭터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적으면 뒤로 밀려나고. 이게 뭐야? 선거를 완전히 게임으로 만들어버렸네. 편집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신기하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비웃는 느낌도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런 걸 방송했다가는 시청자들한테 욕먹고 당장 해고야. 정치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또 다른 채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후보자들이 랩 배틀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후보자 얼굴에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서로 랩으로 경쟁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이건 정말 너무하네. 정치인들을 완전히 개그맨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정치 방송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난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싶었죠.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것 같아. 동료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유럽의 선거 방송이 훨씬 품격 있고 신뢰할 만하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더 가볍게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화면 한쪽에 나오는 투표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투표율이 벌써 70%를 넘었네. 독일 지난 총선 투표율이 76.6%였는데. 그런데 시청률은 어떨까? 이런 황당한 방송을 사람들이 정말 볼까? 궁금해진 저는 특파원에게 바로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SBS 선거방송팀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 ARD의 마르쿠스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 귀하 방송국의 선거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독일에서요? 반갑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놀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랩 배틀 같은 요소들을 선거 방송에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전화 너머 담당자가 잠시 웃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치의 진지함이 사라지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재미있게 접근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더 진지하게 참여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 시청률이 80% 이상 나왔거든요. 80%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의 정치방송 시청률은 보통 20에서 30%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표율이에요.
이번 선거 투표율이 79.4%예요. 28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79.4%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20대 투표율이 50%도 안 됐는데 이번엔 70%가 넘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시각으로요. 한스, 이거 투표율이 79.4%래. 뭐? 정말? 편집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독일의 지난 총선 투표율이 76.6%였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다고 자랑스러워 했었거든요. 이상하네. 이렇게 장난스러운 방송을 하는데 투표율이 더 높다고? 저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다시 봤는데 게임 화면 옆에는 각 후보의 상세한 정책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정보가 많네. 게임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경제 성장률, 일자리 창출 계획, 부동산 정책, 복지 예산까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랩 배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치 공약들을 재치 있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 경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 부활 스타트업 투자까지. 교육 개혁 이렇게 해봐요.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을 살려봐요. 이거. 내용은 제대로 된 정치 방송이잖아. 동료 안나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겉보기엔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하고 있네. 그때 특파원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어요. 한국의 다른 방송사들 영상도 함께요. MBC에서는 더 킹 오브 일렉션이라는 타이틀로 선거를 격투 게임처럼 만들어놨어요. 후보자들이 격투 게임 캐릭터가 되어 서로 대결하는 모습이었죠. 이것도 웃기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각 캐릭터의 필살기가 모두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어요.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교육 개혁. 복잡한 정책들을 게임의 기술로 표현해 놓은 거였죠. 이거 꽤 똑똑한데. 심지어 각 필살기마다 예상과 실현 가능성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게임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정책 토론보다 더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KBS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후보자들을 K-POP 아이돌 그룹처럼 만들어서 각자의 데뷔곡을 통해 정책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아이돌 콘셉트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네. 이재명 후보의 신곡 기본소득이 차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도 각 정책의 핵심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댓글들 봐. 다들 정책 얘기하고 있어. 이 후보 경제 정책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교육 공약을 비교해보니 이쪽이 나을 듯. 부동산 정책 예산 계산해보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야. 외교 정책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런 식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의 정치방송 댓글창을 떠올려봤어요. 보통은 지루하다, 빨리 끝나라, 다른 채널로 돌려 같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상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동료 하이케가 말했어요. 우리 독일 정치방송 댓글이랑 완전히 다르네. 여긴 정말 정책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 궁금해진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에게 연락해봤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김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선거 방송이 너무 독특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아, 독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군요. 네, 매우 효과적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치의 진중함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오해예요. 형식은 재미있지만 내용은 더욱 깊어졌어요.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한국에는 에듀테인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육과 오락을 결합하는 거죠. K-POP, K-드라마의 성공 비결도 여기에 있고요. 에듀테인먼트요? 네, 재미있게 만들된 내용은 절대 가볍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장난스러운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참여 의식이에요.
이런 방송을 보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가거든요. 투표 참여율도 정말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이 79.4%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위권이에요. 미국이 55%, 일본이 53%, 프랑스가 72% 정도인데 한국은 거의 80%에 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국 방송들을 봤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스, 이거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뭐가?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하네. 재미와 정보를 완벽하게 결합시켰어. 그때 스타벅스 관련 뉴스도 들어왔어요. 한국 스타벅스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들의 이름을 호명 금지 명단에 올렸다는 거였어요. 왜 스타벅스에서 후보자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특정 정당 지지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와, 이 정도로 선거에 민감하구나. 재미있게 만들면서도 공정성은 철저히 지키는 거네. 편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국의 선거 방송을 비웃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그 재미있는 방송 때문인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런 방송 방식이 정말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고리타분하게 접근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르쿠스 아직도 있어? 벌써 11시야. 동료 한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볼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저는 한국 방송사들의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MBC의 자료들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영상을 발견했어요. MBC의 선거 방송 카운트다운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화려한 오프닝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지 이건? 화면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장면이 나왔어요. 한 한국인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선수는 일본 국기를 달고 뛰고 있었어요. 아, 일제강점기구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의 나라 이름으로 뛸 수 없었던 선수의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장면은 2025년 서울 한강을 달리는 시민들이었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뛰는 모습이요. 태극기를 들고 웃으며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앞의 장면과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와, 이 대비가. 그리고 또 다른 장면.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한 장면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교차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저항 영화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현재의 영화까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이게 단순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더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사격 금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의 모습으로 이어졌어요. 총을 드는 모습이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조국 광복을 위한 의거였고 하나는 조국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광복절 연설을 하는 모습에서 시작해서 2018년 유엔에서 BTS 리더 RM이 연설하는 장면으로 이어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RM의 목소리로 이어졌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성된 서사, 한 민족의 꿈이 시대를 초월해 이어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관순 열사가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선거 방송이라고? 이건 한 나라의 역사와 희망이 담긴 한 편의 대서사시였어요.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동료 안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르쿠스, 울고 있어? 이거 좀 봐. 안나도 영상을 보더니 말을 잃었어요. 이건 예술 작품이잖아. 3분 만에 한 나라의 100년 역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것도 선거 방송 오프닝으로 말야.
저는 이 영상에 대한 반응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댓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방탄소년단 나온 데서 찾아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역사 인물들이 현재 인물과 연결되는 모든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대한민국이 써온 역사와 앞으로 써갈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카운트다운 영상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른 시각으로 보며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안나, 이거 중학교 3학년이 쓴 댓글이야. 뭐라고? 15살 아이가? 그래. 15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나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안나도 댓글을 읽더니 감동했어요. 와, 이 아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네. 우리 독일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한국의 선거 방송은 단순히 재미있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저는 독일의 젊은이들을 떠올렸어요. 과연 우리 방송을 보고 15살 아이가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까? 아니, 애초에 우리 정치 방송을 15살 아이가 볼까? 안나가 다른 댓글들도 찾아봤어요. 마르쿠스 이거 봐. 고등학생들 댓글인데. 이 영상 보고 김구 선생님 연설 전문 찾아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이 BTS와 연결되니까 소름 돋았어요. RM UN 연설도 다시 봤는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구나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룬 걸 우리가 이어가야겠어요. 유관순 열사 웃는 모습 보니까 눈물 났어요. 그분들이 꿈꾼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인물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선거에서 꼭 투표하고 싶어졌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편집실 문이 열리며 우리 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야, 너희 아직도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부장님, 이거 좀 보세요. 한국 선거 방송인데. 부장님도 MBC 영상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게 선거 방송이라고? 이건 다큐멘터리 수준인데. 네, 그런데 시청자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찾은 댓글들을 보여드렸어요. 부장님이 읽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역사의식까지 깨우고? 네, 그리고 투표율도 79.4%예요. 79.4%? 정말? 부장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지난 총선이 76%였는데 그것도 높다고 자랑했었는데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우리도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송 말이에요. 물론 독일식으로요. 우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서요. 부장님이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볼 만하네.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문제니까. 하지만 내용은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럼요. 한국처럼 형식은 재미있게, 내용은 더 깊이 있게요. 그 후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의 다른 영상들도 계속 찾아봤어요. KBS의 투표 독려 캠페인 영상에서는 KPOP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권리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참여해주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젊은이들이 열광했어요. 스타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라 더 와닿았나 봐요. SBS의 정책 비교 프로그램에서는 게임 형식으로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주면서도 내용은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예산 분석부터 실현 가능성까지 모든 걸 다뤘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천재야. 저는 감탄했어요. 형식은 재미있게 만들되 내용은 절대 가볍게 하지 않는 그 균형감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방송들을 본 젊은이들이 실제로 더 많이 투표장에 갔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20대 투표율이 70%를 넘었어요. 독일의 20대 투표율은 60% 정도였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진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걸요. 딱딱하고 지루한 방식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더 깊이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이게 바로 21세기 민주주의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독일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르쿠스,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주 의회 선거 방송 기획안을 보시면서요. 네, 부장님.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독일식으로 각색해봤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거든요. 독일의 역사적 인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젊은 정치인들의 정책을 랩으로 설명하는 코너, 그리고 독일 통일의 역사를 현재와 연결하는 감동적인 오프닝 영상까지.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받아들일까? 한번 해보죠. 한국에서는 성공했잖아요. 선거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어요.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뭐야? ARD가 미쳤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정책 설명이 이해하기 쉽네. 독일 역사와 현재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와, 독일 방송도 이런 걸 할 줄 알았네. 이번 선거 처음 관심 갖게 됐어요.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청률이 평소보다 40% 올랐고 특히 18에서 29세 시청률은 2배가 넘었어요. 마르쿠스, 이거 대성공인데?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한국 방식이 독일에서도 통하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시청자의 메일이었어요. 저는 18살 첫 유권자입니다.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방송을 보고 처음으로 투표하고 싶어졌어요. 독일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 제가 얼마나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그 중학생 댓글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길이구나. 그 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어요. SBS 방송국에서 저를 초대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쿠스 밀러님. 독일에서 저희 방식을 시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 PD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방송국을 둘러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한 선배 PD가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나요?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문화의 힘을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말 대단한 점을요. 자신들의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그분들이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겸손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독일 방송에 더 많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만들고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마르쿠스,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 동료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독일 청년층 정치 참여도 급상승. ARD의 새로운 방송 방식이 영향.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감사함도 컸어요. 이 모든 게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었거든요.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야.
지금도 저는 한국의 선거 방송을 계속 지켜봐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탄하면서요.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송도 시도했더라고요. 역시 한 발 앞서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정말 대단해요. 재미있는 방송을 보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가는 그 모습이요. 이게 바로 21세기 민주주의의 모습이구나.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 길이 미래의 민주주의 방향이라고요. 딱딱하고 지루한 정치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 한국이 K-팝, K-드라마에 이어 K-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떠올려요. 처음 한국의 선거 방송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웃었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얼마나 무지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재미있는 방송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내용의 깊이는 전혀 포기하지 않으면서요. 79.4%라는 투표율.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투표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한국만의 문화적 힘이었죠. K-팝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창의성을 이번엔 민주주의에 적용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은 이제 K-팝, K-드라마에 이어 K-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지 않으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나라. 어려운 시기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나라.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궈낸 나라.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늘 말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다고요.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이 정말 경이로운 나라로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리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라.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댓글에 썼던 말이 생각나네요. 당당히 우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네,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고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존경하는 나라.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